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의 깃을 매만지며 오늘도 회사에서 버텨낼 각오를 다지곤 했죠. 53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간단히 샐러드로 저녁을 때우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죠. 가족이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연 이모님 되시나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모라니 누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조카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이모 친언니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연락드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굽은 허리, 그리고 항상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작은 체구의 여자. 제 엄마였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양원에 계신데 자꾸 이모 이름을 부르세요. 지연이는 언제 오나 우리 지연이 그러시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할머니 한번 뵈러 오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정말 이모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찾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엄마를 찾지 말라고,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쳤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배신했어요. 저도 버리는 거죠? 23살 엄마가 재혼하던 날 제가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30년 동안 날 찾지도 않았잖아. 나도 엄마 없이 잘 살아왔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무서운 마음이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 지친 얼굴로도 제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저를 안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속삭이시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들은 곧 또 다른 장면으로 덮였습니다. 엄마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던 날. 그 남자가 지연아,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재혼식 날 저는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쉽게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저도 이제 필요 없으시죠? 저 없이 새 가정 꾸리세요. 그날 엄마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조차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서가 남긴 연락처를 바라보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묻어둘까? 그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모 이름을 부르세요. 민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엄마가 저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니. 저를 기억이나 하실까요? 혹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어쩌죠? 그럼 더 편하겠지. 서로 몰라보고 그냥 남처럼 지나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데도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엄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이모님, 오늘 할머니가 또 이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연이는 아직 대학생이지? 공부하느라 바쁘겠네 그러시면서요. 할머니 기억 속에서 이모님은 아직 20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아직 젊고 아직 엄마 곁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는 이미 50대가 되어버렸고 30년 동안 엄마를 외면하며 살아온 불효자였습니다. 이모님, 할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보내면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하지만 엄마를 만나면 30년간 쌓아온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요양원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벼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이 배어들었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민서가 알려준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을 때 목소리가 떨려서 한 번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거야.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선 곳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기사님이 손님 다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선뜻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겨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사랑의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에서 민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인상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오늘은 상태가 괜찮으세요? 아침에 식사도 하시고 지금은 방에서 창밖을 보고 계세요. 근데 이모님. 민서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모님을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즘은 30년 전 기억 속에 사시거든요. 이모님을 20대 대학생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각오하고 왔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밤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찔렀습니다. 203호. 민서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민서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님? 누가 왔는데?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가늘어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늘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요. 들어가 보세요, 이모님. 민서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계신 작은 체구의 노인.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 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모르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딸 지연이요.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저를 정말 모르시는구나. 할머니, 이분이 이모님이에요. 할머니 딸 지연 이모님이요. 민서가 옆에서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대학생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잖아요. 엄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아직 23살의 긴 머리를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53살의 단발머리 중년 여자가 자기 딸이라는 걸 엄마는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제 기억보다 훨씬 작고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언제 오나요? 오늘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저를 지나쳐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릴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민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모님, 밖에서 잠깐 이야기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댄 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모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할머니 병이 그래요. 정신이 30년 전에 멈춰 있으셔서. 민서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실 거라고, 저를 원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반가워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실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완전히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머릿속에서 이모님은 아직 젊고 아직 할머니 곁에 있어요. 그래서 50대가 된 이모님을 보시면 그게 딸이라고 인식을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였어.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민서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모님, 할머니 방에 할머니가 쓰신 게 있어요. 이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릴게요. 민서가 건넨 것은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진 그 공책의 무게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매년 이모님 생일마다 쓰신 일기예요. 30년치가 다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저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일기를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제가 집을 나간 다음 해 제 2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엄마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밤새 잠을 못 잤단다. 케이크라도 사서 내 방에 놔두고 싶은데 내가 싫어할까봐 그러지 못했어. 지연아, 엄마 미안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엄마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걸까요? 요양원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민서에게 받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저는 요양원 1층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버리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요양원 정원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안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무작위로 펼친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35살 되던 해 엄마가 쓰신 글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마트에서 내 또래 되는 여자분을 봤어. 아이 손을 잡고 걷는데 순간 그게 너인 줄 알았단다. 혹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까? 엄마는 손주 얼굴도 모르는데. 글씨가 뒤쪽으로 갈수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종이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2층에서 누군가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이모님, 아직 안 가셨네요. 할머니가 이모님을 찾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서를 따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3호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보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저를 딸로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요양원 직원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연이에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엄마의 중얼거림이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저도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할머니를 용서했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지연이가 나를 용서해줬어요? 엄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지연이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고 싶대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지연이 착한 애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오신 것인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의 잔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떠날 순 없어. 엄마 곁에 있을 거야. 복도로 나와 민서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간호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제가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여기 요양원에 매일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님이 할머니를 돌보시겠다고요? 네. 30년을 놓쳤어요. 이제라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 규정상 보호자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셔서 직접 돌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모님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 식사 보조, 약 먹이는 법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2개월 정도 걸려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교육받고 엄마를 제가 직접 돌볼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제 생활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엄마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어. 이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회사 짐을 정리하며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없이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신청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약 먹이는 법, 목욕시키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딸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요양원 직원으로 생각하셨고 어떤 날은 젊은 아가씨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처럼 착하네요. 근데 아가씨, 우리 지연이 보면 전해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제가 누군지 모르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제 엄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할아버지께서 이모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아버지 이철수.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짐을 정리하시다가 이모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하세요. 옛날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 엄마가 재혼한 후 살았던 집. 제가 떠나온 지 30년이 된 그 집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에 관한 일이라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오전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2층 단독주택, 작은 마당, 빨간 대문. 모든 게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갖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이 마당에서 놀던 기억, 엄마가 빨래를 널던 모습, 그리고 재혼식 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새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이. 왔구나.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기억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소파는 바뀌었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시계였습니다. 새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의 사진, 언니 가족 사진, 그리고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지? 새아버지가 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내 사진 보고 놀랐지?
내 어머니가 평생 그 자리에 걸어두셨어. 매일 그 사진 보면서 우리 지연이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셨지. 새아버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아, 내 방도 그대로 있어. 한번 보고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제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문을 열자 30년 전 그대로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책꽂이. 모든 게 제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던 펜이 그대로 있었고 책꽂이에는 제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인형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쓰던 노트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일기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0권이 넘었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가 매년 내 생일마다 쓰신 일기야. 새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한테 한 권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3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쓰셨어. 저는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40살 되던 해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 40번째 생일이구나. 벌써 40살이라니.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행복할까? 엄마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지연아, 엄마 용서해줘. 그리고 제발 행복해라. 글을 읽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 나간 후에도 단 한 번도. 새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지연이 찾아볼까? 그랬는데 내 어머니가 말리셨어. 왜요? 내가 더 힘들까봐. 내가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그걸 망칠까봐.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사셨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는 혼자 너를 키우려고 공장에서 일했어. 하지만 돈이 모자랐어. 너를 대학 보낼 돈이 없었지. 새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어머니에게 청혼했어. 제가 지연이를 제 딸처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신 거예요? 응. 내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야.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어. 새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아, 이제라도 내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내 어머니가 치매로 너를 못 알아보시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내가 온 걸 아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가려고 해요. 이제라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엄마의 일기장 30권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엄마가 제 24살 생일부터 53살 생일까지 30년 동안 저를 위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일기장 30권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24살부터 53살까지 제 인생의 30년이 엄마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첫 번째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53살 되던 올해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 생일이지? 엄마는 잘 기억이 안 나. 오늘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생일은 기억해. 11월 15일. 눈 내리던 날 태어났지. 지연아, 엄마가 너를 잊어가고 있어. 무섭고 슬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지연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어.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 엄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 씨, 내일 엄마를 제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님, 요양원 퇴소 수속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의 일기장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0권의 일기장. 30년의 사랑. 30년의 기다림. 엄마, 이제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 다음 날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서자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엄마의 하얀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 아가씨. 엄마는 여전히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아가씨 집에요? 왜요? 할머니가 너무 좋거든요. 할머니랑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아가씨는 참 착한 사람이네요. 우리 지연이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연이에요. 엄마는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는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엄마의 손길이었습니다. 엄마를 제 집으로 모셔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한 방은 제 방으로, 한 방은 엄마 방으로 꾸몄습니다. 엄마 방에는 부드러운 침대와 창가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 화분도 창가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엄마를 깨웠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드시는 걸 자꾸 잊으셔서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고 가끔 밤중에 깨서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우시면 달래드려야 했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 집은 이곳이 아닌 30년 전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함께 TV를 보고 엄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약을 건네자 엄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지연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지연이. 맞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을 탁자에 내려놓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엄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구나.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엄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곁에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지.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죠. 매년 제 생일마다 일기를 쓰셨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지 다 알았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했어.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엄마는 슬프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정신 있을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지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마가 천천히 제게서 떨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 졸려. 좀 자도 될까?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푹 주무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계속요. 엄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저를 알아보셨던 이 순간을.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전의 멍한 눈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순간 엄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모든 말을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침 식사를 떠먹여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근데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지연이에요, 할머니. 지연이? 우리 딸 이름이랑 똑같네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래서 이 이름이 좋아요. 엄마와 함께 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하기 어려웠고 식사할 때도 숟가락을 드는 법을 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를 깨우고 세수시켜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었고 저녁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민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인 민서는 엄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제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모님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가 이모님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11월이 왔습니다. 제 생일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11월 15일 제 54번째 생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자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로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저에게 편지를 쓰셨듯이 이제 제가 엄마에게 편지를 쓸 차례예요. 하얀 편지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제 54번째 생일입니다. 엄마는 이날을 기억하실까요? 11월 15일 눈 내리던 날 제가 태어났다고 하셨죠. 엄마, 저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재혼하신 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30년 동안 매년 제 생일마다 일기를 쓰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쓰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집을 나갈 때 했던 말들, 엄마를 원망했던 30년의 세월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평생 저만 생각하며 사셨던 것 모두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가 저를 돌보셨던 것처럼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의 딸 지연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막 눈을 뜨시는 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엄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딸 지연이의 생일이에요. 엄마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저는 케이크를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엄마는 대답 대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제 54번째 생일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의 딸 지연이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와요. 제가 태어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대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 엄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정말 예쁘죠.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비록 엄마는 제가 누군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딸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저녁이 되어 엄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제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이모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서야. 할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깊이 잠드셨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속삭이고 저도 엄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 1월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서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가족분과 상의할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거실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길어야 한두 달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은 가족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또 왔네요.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이불을 깔고 엄마 곁에서 잤습니다. 엄마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 손을 잡고 잤습니다. 새아버지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새아버지를 쳐다보셨지만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2월 중순 엄마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빠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 기억나세요? 엄마가 학교까지 달려오셔서 저를 찾아주셨죠. 그때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중학생 때 시험을 못 봐서 울었을 때도 기억나세요? 엄마가 괜찮아, 우리 지연이는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하시며 떡볶이 사주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해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기억해요. 2월 28일 새벽, 엄마의 숨소리가 더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순간 엄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1년 전 제가 처음 엄마를 집으로 모셔온 그날 밤처럼. 지연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 지연아. 엄마 평생 소원이 뭔지 아니? 너를 다시 만나는 거였어. 그 소원 이뤘어.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평생 사랑해주셔서. 사랑해, 우리 지연이. 그것이 엄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서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와 새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알았던 이웃들, 옛날 친구들, 그리고 제 동료들도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모신 후 저는 엄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누우셨던 침대, 엄마가 앉으셨던 창가 의자, 엄마가 좋아하셨던 코스모스 화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일기장 30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글을 썼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엄마와 함께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30년을 엄마 없이 살았지만 마지막 2년은 엄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엄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사는지. 사랑해요, 엄마. 엄마의 딸 지연이가. 2년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하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 이름을 잊으셨고 어떤 어르신은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퇴근 후 저는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벚꽃 아래 조용히 자리한 엄마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다녀갈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 꽃을 놓아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처럼 이 봄날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